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어? 바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 맞지?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느라고 선생님도 바쁘지만 여러분의 그 부담감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어떤 친구들 보니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만 보다 보니까 한 학기 분량이 다 시험 범위에 속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미리미리 해도 불안한 게 시험 대비잖아. 그런데 이제 또 막상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시험 한 번으로 인생 결정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유현진 선생님 이러면서 저는 중1 김땡땡 이라면서 이름을 밝히기를 좀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제 사연이 좀 많이 깁니다. 죄송해요 이러면서 제 꿈은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하고 너무 잘해야 해서 많이 힘듭니다. 너와 무사이에 물결이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 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제일 바라시는 게 의대를 나와라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의사이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자랑은 아니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는 마취과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로는 상위권이었는데 중학생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조건 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1이 됐으니 다짐했습니다. 강의를 많이 보고 이해하자고요. 하지만 제 생각대로 머리가 안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푸는데 31문제 중에 10문제나 틀렸습니다. 하나를 틀릴 때마다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문제를 풀다가 울고 채점하다 울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마음은 먹는데 머리가 따라주질 않으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우리나라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만 의대를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과목이라곤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사죠. 저는 모든 과목을 잘 해내서 의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그중 국어는 어떤 식으로 해야 성적이 잘 오를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긴 거야. 일단은 의대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이제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의대를 나와라 여서 꼭 의사가 꿈인 것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까진 좋은데 문제가 공부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암기를 하고 막 지금 수학 문제를 풀 때 막 틀릴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이게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암기를 한다는 것도 능력이야. 이 외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암기도 능력이고 암기도 재능이다? 공부에 있어서 선생님의 생각은 그래. 이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암기력도 이해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수학도 마찬가지야. 공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암기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암기력이 충분하다면 이해력을 채울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막 문제 풀고 화가 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감정까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집에서 푸는 문제가 31문제 중에 10개 틀렸다? 31문제 중에 30개 틀리면 어때? 집에서 푸는 거잖아.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틀리면 모르면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약간 내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과정처럼 하나하나 왜 게임할 때 미션을 클리어 해나가는 것처럼 뭔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는 진짜 100점만 쭉 맞을 거야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에도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 단계
마땅에 정말 얇게 하나씩 지식을 더해서 나중에 진짜 견고하고 단단한 실력을 만드는 거거든.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근데 벌써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한국사 잘하고 있네. 그건 제일 잘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암기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성적이 잘 오르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선생님 강의 듣고 중요한 거 잘 표시해 놓고 문제도 풀어보고 학습활동 부분 답 가리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나?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돼. 뭔가의 특별한 비법이나 비결이 있어서 모든 과목마다 이 비결만 알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난 사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 공부는 좀 무식하게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강의만 들으면 100점을 받습니다. 이거는 좀 사기야. 선생님 생각도 그렇거든. 선생님 강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줘야 되고, 그만큼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면 뭐해. 머릿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할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노력을 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단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너무 확 뛰어넘을 생각은 하지 말고, 알았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 필요한 부분 또는 잘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으면 국어 같은 경우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 그러면 선생님이 그 틀리는 유형에 맞는 공부 방법은 추천해 줄게. 알았지? 힘내. 부담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사연을 2번 남겼었던 친구인데, 쌤, 이 사연이 닷쌤에 못 올라간다면 답변으로라도 고민을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러면서 3월 20일 날 남겼어. 안녕하세요. 전 중2 올라가는 권혜리라고 합니다. 첫 사연 때는 익명으로 했는데 이번 사연에선 이름을 공개하네요. 그래서 읽었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사연 때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고민이었던 학생입니다. 국어 러버였죠. 정말 고마워. 이번엔 무슨 사연으로 글을 적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첫 사연에서 제 장래 희망이 국어 교사, 국어 인터넷 강사, 유치원 교사, 소설 작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 장래 희망을 어떻게 간추릴지 고민입니다.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세요. 나 지루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 국어교사는 국어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게 재밌어요. 인간관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국어 인터넷 강사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뉴쌤을 본 이후로 더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아이를 좋아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만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 작가는 제 활발한 성격과는 반대이긴 하나 글짓기를 좋아하기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를 포기하겠어요? 3개를 포기해야 되는군요. 하하, 그래도 미래에는 진지하게 하나만 선택해야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네요. 근데 임용고시를 봐서, 이게 임용고시거든? 근데 얘가 임용고시라고 써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 임용고시를 봐서 몇 개의 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임용고시가 어디 쉽겠어요? 어떡하죠? 너무 고민이에요. 귀여워. 혜리야, 일단 선택하지 마. 이거 다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제로 직업이 딱 한 개만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도 꽤나 주변에 되게 많거든. 선생님 중에. 선생님 주변 보면 작가이면서 강연도 하시는 분 있고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 그걸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내가 한 길로만 한 호를 파겠다. 지금 중학교부터 전공 살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길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방향이 잡혀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빨리 한 길을 정해야겠다라고 마음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고민을 가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다. 아이가 좋다. 아이가 5년 뒤에 싫어질 수도 있어. 이게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 나중에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5년 뒤에 정말 애가 더 좋아졌어. 그러면 유치원 교사를 또 하게 되는 거고,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갔는데 국어가 완전 재밌는데 국어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는 거니까 지금 빨리 다 커트해서 하나를 정해야지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 글을 짓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꼭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책 쓰는 일은 다른 직업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책도 쓰고 나한테 사인도 좀 해주고 책 한 권 보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헤이리 이름 꼭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책 나오면 나한테도 하나 보내줘. 알았지? 그래서 이 많은 꿈들을 잘 가꾸고 예쁘게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실천을 잘 해나가길 바랄게. 알았지? 힘내!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사연을 이제 3번 남겼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마지막 사연이 안땡율 친구였어. 1번, 제가 이제 중1인데요. 너무 산만해서 고민이에요. 좀 차분해질 방법 없을까요? 이게 1번 고민이고, 2. 쌤, 전 물결을 몇 개 그렸는지 몰라.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학교 가자마자 스타 되면 어쩌죠? 아, 인기가 너무 많을까 봐 고민이에요. 진짜? 나 이 친구 아는데. 정말? 인기가 많을까 봐 고민이긴. 인기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와, 되게 부럽다.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어떨 때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궁금한데? 그럴 때가 있잖아. 왜? 어떨 때 딱 보면 나 괜찮게 생긴 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난 좀 내가 객관적인 편이거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데 이렇게 되게 자신감 뿜뿜한 사람 보면 되게 매력 있고 너무 멋진 것 같아. 진짜 부러운데? 차분해질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산만해서 고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만하다는 거지? 공부할 때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는 건가? 자꾸 막 딴짓하고 막 이래? 그러면 안 되는데?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가 도대체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딴 생각을 하나 좀 적어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내가 10분 동안은 요 공부할 때까지 딴 거 하지 말아야지. 20분 동안은 요 공부할 때까지 딴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에 자신의 실로 묶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거든.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그래서 조금씩 노력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집중력을 키우고 차분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야. 독서를 하다 보면은 그 독서인데 이제 지루한 책 말고 약간 줄거리가 있고 약간 손에 땀을 주는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걸 읽다 보면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읽게 되거든. 그러면서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이렇게 좀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번 방학 때는 어떻게 독서 좀 열심히 해볼까? 힘내, 파이팅! 자,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요새 코로나 요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방콕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좀 있는 편이라 집에도 못 가겠고 방학이 연장되면서 할머니네 더 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지 않았을까? 그치? 할머니께도 죄송하고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면서 시원하게 뛰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고민이었고요. 밑에는 뽑히게 된다면 모든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니 꼭 읽어주세요. 이런 거요.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코로나 잘 예방하고 계시죠? 우리 손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면서 모두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대란에서 손소독제 대란까지 마스크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확진자 가족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저는 선생님 강의 들으러 갑니다. 와우, 또 부러져. 어쩜 이렇게 또 부러질까? 누구 제자야? 이뻐라. 그래, 앞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처럼 받아들이고 정말 사계절 내내 마스크를 쓰는 그런 날이 올까 봐 좀 걱정이기도 하더라고. 또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저절로 필터 청소가 되는 투명 마스크가 개발되었다는 얘기를 보고서 진짜 몇 년 뒤에는 이런 거 다 쓰고 그냥 평상시에 밖에 외출할 때는 꼭 이런 걸 쓰고 다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이제 하다 못해서 막 산소통까지 메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더라고.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쨌든 주변에 확진자가 있든 뭐든 우리 서로가 좀 옆 사람에게도 퍼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들을 좀 해야 하니까 말 그대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열심히 잘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있는 곳 근처에 공원이 있어. 근데 이 공원에 중고등학생들이 그 농구 골대가 있다 보니까 밤새 농구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막 선생님 퇴근하는 11시 막 이때까지도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막 서로 막 공을 뺏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농구를 하는 거야. 나 거기 가서 얘기하고 싶었잖아. 얘들아,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 제자들이 아니라서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고 다니고 주변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 우리 김땡민 친구인데 고민상담 이벤트 참여입니다. 제가 이제 중3이 되는데 전학을 가서 걱정이 돼요. 평소에 말이 좀 많은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컨셉을 잡으면 좋을지 컨셉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국어 1장 컨셉 하나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느낌의 성격으로 지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애들이랑 금방 친해지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하하. 올렸는데 이름 밝혀도 돼? 봄이냐? 김보민 친구였어. 컨셉을 잡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그잖아. 컨셉을 잡으면 이게 오래 못 가다. 선생님이 예전에 인강을 처음 시작할 때 컨셉을 잡고 되게 참 허무맹랑하게 되게 갖춰진 모습만 보이려. 자, 여러분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은 내가 강의할 때 굉장히 본 모습, 추한 모습, 편한 모습 그냥 막 나오거든. 가끔 내 추한 모습에 영상팀에서 편집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는 편집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할 때가 있거든. 컨셉을 너무 잡지 말고 그냥 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돼. 그리고 뭐 말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역시 매력 아닐까?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는데 또 말이 많은 사람은 또 말을 재밌게 많이 하잖아. 그럼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매력 덩어리 보민이에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힘내고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길 바랄게. 오늘 마지막 친구 역시 코로나 고민이 또 있었어. 신땡연 친구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과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먹고 자고 강의 듣고 저게 제 일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수행평가 보는데 유리알 시리즈 너무 재밌어요. 연기도 잘하시고 이쁘시고 부러워요. 유리알 이거 여기가 쓴 거야?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유리알 시리즈 보면서 많이 웃어요. 국순이 국준이 국주 국기 정말 너무 재밌어요. 다들 이쁘시고 잘생각였어요?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못하나잖아. 잘생각였어요가 뭐야? 그리고 코로나 그러더니 이제 막 어떤 뭐 이제 퍼지는 게 무섭다는 얘기를 뒤에 썼고요. 저희 집과 가까운 동네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남겼어. 유리알 시리즈 재밌게 보고 아무튼 그래도 스트레스 풀렸다니 다행이고 선생님이 이제 재밌는 영상들을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올리려고 준비는 하다가 2학기 내신 강의에 부딪히면서 모든 것이 올 스탑돼 버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학기 내신 강의를 다 찍고 나면 그때 또 선생님이 유튜브 열심히 한번 채워볼 생각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생겨나잖아. 선생님 주변에도 생긴 적이 있거든. 근데 좀 무섭고 두렵긴 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디에 뭐 먹으러 가고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얼마 전에도 막 기사를 보다 보니까 여고생 둘이 어떤 식당에 가서 친구랑 이제 밥을 먹은 거야 둘이. 근데 그 식당에 확진자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막 통화를 했대. 근데 여름이라 이제 에어컨을 틀잖아. 그러니까 멀리까지 그 비말이 전파되어가지고 두 여고생이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그래서 항상 주변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움직이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힘내고 꼭 건강 잘 챙기고 아프지 않길 바랄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항상 힘내고 선생님은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늘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기운 내고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러 오고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게. 알았지? 힘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